녹음을 하고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하려니까 짜증이 이빨에 치밀어 오르네요. 마음을 다스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소개팅이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소개팅을 할 타이밍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개념, 유의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 가다가 녹음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개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두 개로 꼽자면은, 먼저는 말할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매력이 서로 부족하니까,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일종의 정형화된 틀에 박힌 롤플레이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에 소개팅에 두 남녀가, A, B 남녀가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술자리나 자기 친구가 친구를 불렀을 때, 이렇게 돼서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술을 먹거나 할 때,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A, B 동일한 남녀가 만났을 때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실 그 둘이 서로한테 느끼는 매력 정도라는 거는 그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정황적인 혹은 분위기나 이런 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당장 어디 같은 장소에 같은 소개팅에 같은 상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기분이 어떤지, 내 일진이 어떤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갔는데 그 자리가 주는 분위기, 어떤 이런 것들도 되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과학 실험 보면은 왜 남녀가 만나서 왜 높은데 이런 관람차 이런 데나 아니면은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 타면은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개팅이라는 이 세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 가면 먼저 주선자가 있죠. 그 자리에는 꼭 없더라도 주선자는 마치 자기의 등 뒤에 있는 그림자처럼 이 소개팅에 대해서 결과를 들을 거고, 이 소개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그 사람이 듣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무슨 실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선자한테 그게 들어가서 그 주선자를 통해서 나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사실 서로 간의 성격적인 매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약간은 흐트러져 있을 때 가장 잘 통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알려질 거를 걱정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안정지향적이 되고, 그 사람 특유의 개성, 어떤 성격적인 개성, 그 사람만의 어떤 코드 이런 게 드러나기보다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법한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매력이 있었다 없었다 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뭔가를 받기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한 누구라든지 상관없는 그냥 그 역할에 그냥 누가 와도 그냥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별로 그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메모러블하지가 않고, 그러면 재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장소만 생각해봐도 보통 관례적으로 소개팅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파스타집이나 어떤 밥집,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밥 먹고 2차로 커피숍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적으로 좀 친한 사람이나 사적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질 때 밥 먹고 커피 먹고 보다는 사실은 술집에서 만나서 술집에 가서 적당히 술을 먹고, 혹은 술을 안 먹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안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흐트러진 상황에서 대화가 오갈 때, 그때가 제일 편하게 친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밥, 커피의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구실이 있다면 그거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술집을 간다든지, 만약 이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개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밥, 커피라고 하는 이런 적당한 흐름을 벗어나는 거를 그 여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상대방도 그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라면 자리에 만약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술집이든지 밥집이든지 만났을 때 어떤 정형적인 이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여자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소개팅에 보통 남녀가 만났을 때 괜히 뭐 뻔한 얘기만 하고 주전자한테 얘기를 들어갈까봐 이런저런 역할극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연극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둘이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좀 더 릴렉스한 분위기로 내가 일부러 맨 처음부터 까고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소개팅을 맨 처음 할 때, 이게 첫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이 보통 남자한테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기회를 보통 주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첫 번째 소개팅을 할 때 여자가 보는 거는 그 남자의 매력 포인트가 어딨냐 이거보다는 그 남자가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경향이 더 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소개팅에 나가면 플러스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매력도를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뭐 괜찮은 사람인지, 내 직장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운동도 좋아하고 옷도 잘 입고 뭐 그러는지, 혹은 얼마나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뭐 머리가 좋은지, 이런 거를 어필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필이 얼마나 됐느냐 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보통 소개팅을 하면은 맨 처음에 이 남자가 무난한 경우에, 무난히 그냥 뭐 딱히 특별한 매력이 없더라도 특별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없다면, 그러면 보통은 애프터는 하고 뭐 3부터 4부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여자가 맨 처음에 남자 만났는데 맨 처음부터 되게 뭔가 이상한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배바지를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뭐 가발을 썼는데 뭐 이상한 느낌이었다든지, 혹은 자기의 뭐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커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 사람은 좀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딱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자연스럽게 용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에는 내가 뭔가 어필한다기보다는 나의 여자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별로다라고 하는 그거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프터로 가는, 그 3부터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피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금 뭐 가볍게 언급을 했지만, 뭐 여자가 구하지 않은 뭐 조언이나 충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한두 살 위, 뭐 두세 살, 세네 살 위에, 그래서 여자는 대학생인데 남자는 직장인이라든지, 혹은 여자가 대학생인데 남자는 뭐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럼 남자들이 대부분 가면 거기서 오빠 노릇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좀 잘 아는 것처럼 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뭐 조언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혹은 남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이나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뭐 괜찮은 일인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를 어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보통 남자가 뭐 어떤 그 공대를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여자가 그 남자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저 일은 무슨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대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사진작가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어필하고자 그쪽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남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필하고 싶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다, 멋있어 보이고 싶다,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관심 없는 지루한 얘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특히 이런 거를 자꾸 과시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화를 독점하게 되거든요. 남자가 말이 되게 많아져요. 자기 위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얘기를 안 하고 여자는 주로 듣는 쪽이 되다 보니까 주로 듣는 쪽이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협상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사실은 불리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정보를 덜 드러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보를 많이 드러내고 상대방은 조용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남자가 어느 정도 여자 경험이 많아서 굳이 이 여자한테 묻지 않아도 이 여자의 표정이나 어떤 이 여자의 하고 있는 행색이나 스타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만 봐도 대충 뭔지 알겠다, 사이즈 나온다 라고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은 남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대화를 독점하는 거는 사실은 위험한 길일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대화를 최소는 5대5겠죠. 둘이 적당히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대4라도 혹은 7대3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자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 여자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이 여자가 어디에 더 반응하는지 어느 쪽에 얘기를 하면 더 좋을지 아무래도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디에 관심이 더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에 가까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말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대화를 독점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여자가 말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이런 화제로 가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자꾸 남자가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서 멋있어 보인다, 장래성을 어필한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그거를 자꾸 보이려고 한다. 사실 왜 자꾸 어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사진으로 보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되게 예쁘거나 근사하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여자가 그냥 주선자가 말한 그 학벌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더 근사해 보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대부분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가겠죠. 꼭 열등감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여자가 그렇단 말이야? 나는 거기 못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나도 그만큼 똑똑해, 나도 그만큼 잘 나가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결국에 드러나는 건 열등감일 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애쓰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기 어필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자꾸 그런 거 어필하다 보면 재미없죠.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떨쳐내고 그런 부담을 떨쳐내고 그냥 편하게 대화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장래성 그런 전문성 이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대화의 분위기 자체를 그냥 여자가 말 꺼내는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상황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친해지는 이런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나를 어필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 여자도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소개팅이 나왔을 때 남자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한 80-90%의 경우에 여자가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들은 남자의 직장이나 학교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들은 바하고 그리고 또 남자 사진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크게 나쁘지 않다, 한번 만나볼 만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오케이를 여자가 내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미 오케이 한 사람한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될 거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더니 말도 잘 통하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한다,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색함이나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개팅이 끝났을 무렵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연락할 무렵에는 편하게 어느 정도 농담이나 이런 거가 오갈 정도가 됐으면 혹은 말도 좀 이제는 존대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개팅
관련해서 연락 문제를 얘기하자면 소개팅 전에 그 사람이 연락처를 받았다고 치면요, 서로 교환하잖아요, 주선자를 통해서. 그러면 연락처를 받은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연락처만 주고받은 폰팅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뭐 카톡으로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해봤자 공통화제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미리 쓸데없는 데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대화가 잘 오가도 실제로 만났더니 서로 별로다라고 하면은 서로 연락을 끊기가 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충 인사하고 뭐 누구한테 소개받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살짝 대화하다가 약속 장소 잡고 약속 시간 잡고, 그래서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이나 전전날 정도에 가볍게 뭐 내일 뭐 그거 있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리마인드 해주는 식으로 까먹지 않게, 이 정도면은 족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만나서 소개팅을 하고 나면은 소개팅 후에 연락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부터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 문제인데, 소개팅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다음번에 언제 시간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꺼내는 게 좋다고 보고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자도 이 사람이 어떤지 한 번 만나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것은 이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뭐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약에 대화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뭐 혹은 서로에 대한 이런 취향이나 이런 걸 물어보다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번에 그러면은 여기 가면 좋겠네요.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서 다음번이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게 된다면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다음에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굳이 거기서 보일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궁금해야 신경이 쓰여요.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남자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마음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있어야지, 남자가 너무 적극적이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게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신경이 덜 쓰이거든요. 신경이 덜 쓰이면 호감도가 사실은 이렇게 더 늘어날 그런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그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잘 들어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하다가 다음번에 뭐 언제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데이트 신청하듯이 나중에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자들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들어도 굳이 주선자한테 그 사람 뭐 그냥 뭐 괜찮았어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할 뿐이지, 마음에 들었어도 막 엄청 괜찮았다거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남자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카드가 그 남자한테 자기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까지는 거를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남자는 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알려주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알고 싶어하는 딱 그 수준까지만 알게 되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미리 막 다 까발려주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뒷얘기가 궁금해. 여자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한 회가 한 50분 정도 60분 정도 한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가장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딱 끝나고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상황에서 끝나잖아요. 그 궁금증 때문에 다음 드라마를 보는 거지, 만약에 어떤 한 꼭지가 딱 완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시작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하지 말아라.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 뭐 괜찮았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너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굳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이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면은 소개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끝.